혹시 선생님이 지난 시간 숙제 받았던 것 중에서 질문이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혹시 질문이 있으면 채팅창에 남겨주면 선생님이 질문 같이 해결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문제 풀어봤던 것 중에서 혹시 질문할 거 있나요? 없으면 진행해도 될까요?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온도와 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열이 이동한다. 열이 이동할 때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이 있다 그랬었지?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고체 상태에서 열이 전달되는 방법, 고체에서 열이 진동을 통해서 전달되는 방법, 입자와 입자들이 움직이지 않고 진동을 통해서 열 에너지를 전달해주는 방식을 우리는 전도다라고 해서 뜨거운 국에 숟가락 넣었을 때 숟가락이 뜨거워지는 게 바로 전도 같은 거고요. 대류라고 하는 건 액체나 기체에서 이동 방식이야. 얘는 전도하고 차이점 뭐냐면 입자가 직접 뜨거워진 입자는 위로, 차가워진 입자는 아래로, 물 같은 거 끓일 때, 또는 히터를 틀었을 때, 에어컨 틀었을 때, 그래서 에어컨, 히터, 그 다음에 물을 끓일 때, 이게 물의 이동, 공기의 이동, 이런 게 바로 뭐다? 대류다. 마지막으로 복사라고 하는 건 이런 고체, 액체, 기체, 이런 입자, 물질의 도움이 없이 직접 열 에너지가 이동하는 거. 그래서 난로나 가까이 이렇게 있을 때, 난로 가까이 있으면 따뜻함을 느끼는 거라든지, 토스트 오븐, 그다음에 햇빛이 바로 내리쬐는 이런 건 복사 에너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대류 복사에 대한 얘기 했었고, 자, 그렇다면, 또로롱, 똥똥똥. 자, 그렇다면, 어떤 이렇게 얼음컵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제 항상 어떤 사물을 볼 때 열 에너지가 눈에 보여야 돼요. 얼음컵이 있어. 이게 얼음이죠. 얼음물이야. 이게 얼음물이다 그러면 얼음물이다라고 했을 때 여름철에 얼음물을 꺼내내면 얼음물이 녹죠. 자, 그때 왜 녹느냐? 바로 바깥쪽이 온도가 높고 안쪽이 온도가 낮으니까 열 에너지가 항상 어디서 어디로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 밖에 있던 열이 얼음컵 내부로 들어오면서 이 얼음을 녹이는 거죠. 음. 자, 그러면 이 얼음컵을 녹일 때, 지난 시간에 얘기했을 때, 얼음컵을 녹일 때 어떻게 되냐? 바로 이 얼음컵을 타고 들어오는 건 전도를 통해서, 고체니까. 그다음에 얼음물 안에 들어와서는 대류를 통해서 이렇게 얼음을 녹는단 말이야. 그쵸? 전도와 대류를 통해서 얼음이 녹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얼음물이 잘 녹지 않게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열의 이동 방식인 전도, 대류, 복사. 자, 이게 바로 뭐였어요? 열의 이동하는 방식이었잖아. 열이 들어오고 나가고 이동하는 방식인데, 그럼 이 전도를 못하게 하고, 대류를 못하게 하고, 복사를 못하게 해가지고, 열이 이동을 하지 못하게, 열이 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면, 얼음은 녹지 않겠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열을 차단한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단열이라고 하는 거야. 열을 차단한다. 단열은 그러니까 뭐냐면, 전도, 대류, 복사가 잘 일어나지 않게 만드는 게 단열이 되겠지. 맞아요? 자,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온병이 가장 대표적인 건데, 보온병을 보게 되면, 보온병 있죠? 이 보온병을 보게 되면, 마개가 있어요. 이 마개가 이중마개야. 자, 이중마개라는 건, 이 마개와 마개 사이가 비어 있어, 이렇게. 빈 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빈 공간. 빈 공간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요 마개를 타고, 만약에 여기 뜨거운 물이 내부에 있다 그러면, 열이 밖으로 이동할 텐데, 마개를 따라서 전도되어 나오던 열이 이 빈 공간 때문에, 비어 있는 이 공간 때문에 고체가 없어진 거야. 고체가 없으니까 전도가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뭘 막은 걸까? 이중 마개를 통해서 전도를 막은 거예요. 그래서 이중 마개, 마개를 이중으로 해놓으면 전도를 한번 차단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 그럼 전도가 차단되니까 열이 이동이 좀 덜 되겠지, 은지야. 그치? 별소라. 맞아?
소유라. 그치? 그래서 이렇게 전도를 막아주면 열이 이동을 잘 안 하니까 이 뜨거운 물이 내부에 만약에 뜨거운 물이 있었다 그러면 뜨거운 물의 온도가 유지가 잘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벽으로 빠져나가는 열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벽으로 빠져나가는 열도 막고 싶어서 이 벽도 이중으로 만들어. 이 벽도 이렇게 이중으로 만들어, 이렇게. 그러면 나가려고 하는 열이 고체가 끊기니까 뭐가 차단되겠어, 여기도? 전도가 차단되겠죠. 고체가 없는 거야. 고체가 비어 있어요, 이 사이가. 이 벽도 비어 있는 거야. 그런데 심지어 이 벽에서 만약에 우리가 공기까지 뺀다면, 여기 내부에 공기까지 없애버리면 전도뿐만 아니라 열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입자, 공기도 없애는 거니까 뭐도 막은 거지? 대류도 막는 거지. 그래서 공기가 없는 거 우리가 진공 상태라고 하죠. 그래서 이 벽을 이중벽 사이에 진공인 공간을 두게 되면 우린 둘 다 막을 수 있어요. 뭐와 뭐를? 전도와 대류를. 이게 시험에서 물어본단 말이야. 할 수 있겠어? 전도와 대류. 이중벽에 있는 진공은 뭘 막은 거냐? 전도와 대류를 막은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열이 이동하는 걸 막아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남았어? 복사 남았죠? 복사도 막을 수 있어. 어떻게 하냐면 이 내부에 은 도금을 해는 거야. 이 내부에 은 도금을 해가지고 거울 효과를 내는 거야. 거울 효과. 우리가 거울이 있으면 빛이 반사되잖아. 나가려고 하는 열 에너지를 밖으로 못 나가게끔 은 도금을 하면은 반사가 되는 거예요. 반사. 자, 반사된다는 건 이 밖으로 나가는 열, 복사의 형태로 나가는 열을 차단해 주는 거예요. 따라서 얘는 복사에 의한 이동을 차단해 준다. 그러면 우리는 전도, 대류, 복사를 최대한 막으면 열의 이동을 막으니까. 그래서 보온병에 얼음물이 있으면 얼음물이 안 녹고 뜨거운 물이 있으면 뜨거운 물이 그대로 뜨겁게 유지가 오랫동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에 그 팥빙수 되게 유명한데 이 팥빙수를 동남아 베트남에 사는 친구가 베트남까지 팥빙수를 가져가서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은 거야. 근데 어 팥빙수가 녹잖아요. 그치? 그런데 보온병에다가 이 팥빙수를 넣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트남에 가서 열었는데 팥빙수가 그대로 얼음이 살아있어. 그 친구들한테 나눠주면서 야 이게 한국의 팥빙수야 하면서 먹여줬다. 대박이죠. 왜 그 가능했을까? 바로 이 보온병의 단열 효과 때문에 가능했던 거지. 알겠어? 어. 자,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우리 여러분들 그 겨울에 지금 보면 여러분 집 따뜻하죠? 집이 막 추워가지고 막 찬바람 들어오고 그런 집 있어요? 나는 어렸을 때, 나는 여러분 나이 때, 선생님은 좀 그렇게 막, 풍요롭게 살지 못했어.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못 믿을 것 같은데, 선생님 나이가 많지 않아요. 젊은 편이잖아. 딱 봐봐. 젊잖아. 그치? 근데 요 선생님이 중학교 1학년 때 어디 살았냐면은 창고를 개조한 집에 살았어요. 너무 추워. 이 벽돌에 벽돌. 단열이 안 돼요. 그래서 막 춥고, 그 다음에 전에 얘기했나 몰라. 나 수업 먼저 들었던 친구는 알 수도 있는데, 여기 이 꼭대기에 내가 누구랑 살았냐면, 박쥐 가족이랑 같이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밤이 되면은 박쥐가 막 나왔어, 진짜로. 여러분이 안 믿겨지죠? 어, 박쥐가 진짜 나와가지고, 막, 근데 겨울이 되면 너무 추운 거야. 왜 추웠나 봤더니, 지금 생각해보면, 단열이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요즘 여러분 아파트는 따뜻하지. 왜 따뜻한가? 바로 벽이 이렇게 단열하게 잘 만들어 놨어요. 벽과 창문이 다 이중, 기본적으로 이중이에요. 중간에 이런 빈 공간이 있어요. 유리창도 빈 공간이 있어요. 그럼 뭘 막는다? 단열, 전도를 막는 거지. 공기층이 있으면 이 사이에 공기층이 있으면 스타이로폼 사이에 공기층, 이중창 사이에 공기층, 이런 공기층이 있으면 뭘 막아준다? 전도를, 전도를 못하게 막아준다. 전도를 못하게 막아주니까 열이 이동을까지 못하게 되는 거야. 미소 알겠어요? 어, 현석이 알겠어? 진호. 맞죠?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이게 단열한다. 자,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볼게요. 몇 페이지 보냐면 141쪽. 음. 자, 그래서
이렇게. 자, 가에서 이중벽 사이의 진공 공간은 뭘 막는다? 나에서 은 도금된 벽면은 뭘 막는다? 자, 가에서 막을 수 있는 거 두 가지. 1번, 2번. 자, 나에서 막을 수 있는 거 3번. 자, 세 가지를 씁니다. 자, 30초 드릴게요. 30초 뒤에 포인트. 문제 들어갑니다. 자, 30초 후에 선생님 정답 쓰세요 하면 쓰는 거야. 써봐. 자, 이중벽 사이의 진공 공간은 뭐와 뭐를 차단했다. 그 다음에 은 도금된 벽면은 뭐를 차단했다. 할 수 있겠어요? 아직. 선생님 정답 쓰세요 하면 쓰는 거야. 기다렸다가, 어, 정답을 쓰세요. 아, 나이스. 음, 뭐가 되겠어? 방금 얘기했듯이 이중벽 사이의 진공 공간은 나가는 열을, 전도를 막아주고 또 뭐 막아준다? 진공이니까 대류도 막아준다. 자, 은 도금은 반사시키면서 뭘 막아준다? 복사를 막아준다. 전도, 대류, 복사가 되는 거야. 세 가지. 전도, 대류, 복사가 되는 겁니다. 다 써야 되는 거야. 자, 1, 2, 3등. 세린이, 서진이, 박시연. 4, 5, 6, 7. 박경민. 8, 9, 10, 11, 12, 13. 이다연. 자,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단열 효과가 있다.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열을 이동하는 게 전도대류 복사가 있고, 단열 효과를 통해서 이런 걸 막아준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별로 어렵지 않죠? 할만하지? 그쵸? 자, 이제부터 조금 어려워. 잘 집중해서 들어야 돼. 이제부터. 자, 열평형이라는 게 있어요. 열평형. 열평형이 뭐냐면, 말 그대로 열이 평형이 이룬다. 열이 평형을 이룬다는 건데, 그럼 언제 열이 평형이 이루느냐? 항상 온도가 다른 두 물체가 만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한쪽의 물의 온도는 10도씨 물이고 한쪽의 물의 온도는 60도씨 물의 온도예요. 그럼 열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할까? 그렇지. 60도씨에서 10도씨 쪽으로 열이 이동하겠죠? 항상 이동은 어디서 이동한다?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이동한단 말이야. 그러면 60도씨 쪽에 있는 입자들은 막 빠르게 운동하고 있었을 텐데 얘들의 운동이 점점 느려지면서 열을 뺏길 것이고 10도씨에 있는 물의 운동은 점점 빨라지면서 열을 얻을 거란 말이야. 그러다가 둘의 온도가 같아지는 거예요. 시간이 오랫동안 지나면 둘의 온도가 같아지면서 30, 35도에서 멈추겠죠. 그러면서 얘들이 열을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온도 변화를 시간에 따라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우리가 시간에 따라서 이 둘의 온도를 그리게 되면 60도씨에 있는 물은 처음에 온도가 높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온도가 떨어질 것이고 10도씨에 있는 물은 시간이 지나면서 온도가 올라갈 거야. 그러다가 일정해진다고. 둘이 지금 같은 온도에서 만난단 말이야. 그치? 이때 같은 온도에서 만나는 이때 뭐가 이루어진 거다? 바로 열의 평형이 이루어진 거다. 자, 열은 어디서 어디로 이동했다? 바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열이 이동했다. 그러니까 고온의 물체는 온도가 떨어지고 저온의 물체는 온도가 올라가면서 열이 온도가 같아진 상태. 그러니까 열 평형은 뭐냐면 온도가 같아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알겠어? 자, 그래서 열 평형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열 평형이 되면 두 물체의 온도는 어떻게 되는 거야? 온도는 이제 변하지 않게 되는 거고 얻은 애들은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고 열을 잃으면 입자 운동이 둔해지겠지. 그러면서 이동하는 뭐가 있겠어? 열의 양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때 중요한 건 온도가 높은 물체가 잃은 열의 양이 있을 거란 말이야. 이때 이동한 열의 양을 두 글자로 열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고? 열량. 이동한 열의 양을 뭐라고 한다? 열량이라고 하는 거야. 열의 양을. 그리고 얻은 이 물체가 얻은 차가운 물체가 열을 얻을 거 아니야? 이 얻은 열량. 이 둘의 열량 어떻게 된다? 같아야 된다. 한쪽이 잃어버리면 한쪽이 얻으니까 당연히 열량은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온도계의 원리가 그런 건데, 온도계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 온도계 내부에 액체가 들어있어요. 액체가. 그럼 온도계 눈금이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 주변에 어떤 물체가 있다. 물체가 지금 이 온도계에 닿아 있다. 그러면 만약에 이 물체의 온도가 60도였어. 그러면 물체에서 이 온도계 쪽으로 열이 이렇게 이동을 한다고요. 열이 이동하면서 이 온도계에 있는 이 액체와 물체 사이에 뭐가 이루어질까? 열 평형이 이루어지는 거야. 물체는 열을 잃어버렸고 온도계에 있는 액체는 열을 얻어. 그 둘의 온도가 같아져. 같아질 때까지 어떻게 되겠어? 이 안에 있는 액체가 열 에너지를 얻어서 점점 팽창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어나. 그러다가 둘의 온도가 같아지면 멈추겠지. 그때 눈금을 읽는 거야. 그러니까 온도계도 뭘 이용하는 거야? 두 물체 사이에 열 평형을 이용하는 거예요. 한약을 먹을 때 뜨겁게 해서 먹는다 그러면 우리가 한약을 그냥 뜨거운 물에 담가 두거든. 왜 그럴까? 한약은 원래 차가웠어. 한약은 10도였어. 근데 뜨거운 물이 뭐 50도였어. 그럼 열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한다? 바로 이 뜨거운 물에서 한약 쪽으로 이동하면서 둘의 온도가 한 30도쯤에서 같아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따뜻하게 먹을 수 있는 거지. 자, 냉장고 속에다가 음식 넣어두면은 모든 음식이 온도가 거의 동일해지죠. 왜? 열평형에 도달하는 거다. 생선을 얼음 위에 놨어? 그럼 생선이 왜 얼음의 온도처럼 될까? 열에 이동하면서 둘이 열평형을 이루는 거죠. 수박을 물에다가 담가 놓는 것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항상 온도가 다른 두 물체를 놔두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은 열평형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열평형이 뭐다? 둘의 온도가 같아지는 걸 열평형이라고 한다. 알겠어요? 어, 자,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풀어볼게요. 자, 14번 볼게요. 14번. 자, 14번 보세요. 봤어요? 자, 그림은 온도가 다른 두 물체의 가와 나의 운동이다. 온도가 다른 물체. 자, 가와 나 중에서 온도가 더 높은 건 누구예요? 당연히 나죠. 왜? 입자 운동이 누가 더 활발해? 지금 나가 더 활발한 걸로 봐서 나가 온도가 더 높은 걸 알 수 있지. 자, 그러면 둘을 만약에 섞었어. 접촉해 시켰어. 그럼 열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할까? 온도가 높은 나에서 온도가 낮은 가 쪽으로 뭐가 이동하겠어? 열 에너지가 이동하겠죠? 음. 자, 그럼 보겠습니다. 기억. 온도는 나가 더 낮다? 아니지. 가가 더 낮은 거죠. 맞지? 그 다음. 가에다 열을 가하면 나처럼 된다. 가에다 열을 가하면 나처럼 활발해지겠죠. 자, 접촉시키면 가의 입자 운동은 활발하고 나의 입자 운동은 둔해진다. 자, 디귿.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 OX. 써보세요. 시작. 자, 디귿. O야, X야. 가와 나를 접촉시키면 가의 입자 운동은 활발해진다. 나의 입자 운동은 둔해진다. O야, X야. 써보세요. O야, X야. 그렇지. O죠. 맞지.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 접촉을 시키면 열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한다? 바로 나에서 가 쪽으로 이동하니까 가는 열을 얻었으니까 가의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는 게 맞죠. 맞아? 그치? 잘했어.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이 되는 거예요. 자, 17번. 자, 여러분이 합니다. 자, 17번 뭐냐? 두 물체를 접촉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물체의 온도 변화를 나타낸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보면은 A는 처음에 몇 도였어요? 60도였어요. B는 처음 몇 도였어? 10도였어. 근데 지금 A가 점점 온도가 떨어졌고 B는 점점 온도가 높아지다가 둘의 온도가 이제 같아졌네. 그치? 자, 같아진 이 시점부터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이 세 글자로 뭐라고 한다? 열평형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거지. 자,
30초 드리겠습니다. 풀어보세요. 정답 쓰라고 하면 그때 쓰는 겁니다. 열은 B에서 A로 이동한다. 5분일 때 A와 B는 열평형이 된다. A의 입자 운동은 점점 활발해진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동하는 열의 양은 점점 많아진다. 0에서 4분 동안 A가 잃은 열의 양이 B가 얻은 열의 양보다 많다. 자, 이제 맞는 걸 쓰는 겁니다. 자, 포인트 문제입니다. 1, 2, 3, 7, 13등, 23등까지 주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을 쓰세요. 자, 헷갈리지? 헷갈리죠? 같이 볼까요? 자, 지금 온도가 누가 높아요? A가 높아요. 그러면 1번. 열은 B에서 A로 이동한다? 열은 A에서 B로 이동해야 되겠지? 온도가 높은 데서. 그렇죠? A에서 B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틀렸고요. 자, 2번. 5분일 때 A와 B는 열평형 상태이냐? 자, 물론 4분일 때부터 열평형이 시작된 거지. 그러면 이 이후로는 계속 어떤 상태야? 열평형 상태니까 5분일 때도 열평형 상태죠. 맞는 말입니다. 맞아요. 2번이 답이고요. 3번. A의 입자 운동은 점점 활발해진다? A는 지금 열을 B한테 뺏기고 있죠. 그럼 어떻게 될까? 점점 둔해지겠지. 자, 시간이 지날수록 이동하는 열의 양이 점점 많아진다? 자, 온도 차이가 많을 때 이동하는 열이 많고 온도 차이가 점점 줄어들수록 이동하는 열은 점점 줄어들겠지.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이동하는 열의 양은 어때요? 점점 줄어들겠죠. 그러다가 이제 이동하지 않겠지. 따라서 점점 적어지는 거죠. 틀렸고요. 자, 4분 동안 A가 잃은 열. 자, A가 잃은 열만큼 B가 어떻게 한다고 했어? 얻는다고 그랬죠? 어때야 돼? 둘에 같아야 되죠. 많으면 안 되지. 답은 2번이야. 알겠어요? 네. 할 수 있겠어? 열평형. 자, 별소리. 잘했어. 건이. 잘했어. 재범이. 오, 아까 뒤에 있던 친구들이 앞으로 올라왔고요. 4, 5, 6, 7. 잠깐만. 1, 2, 3. 은지 4등이 아깝다. 4, 5, 6, 7. 시연이. 8, 9, 10, 11, 12, 13. 경민이. 23등은 없는 것 같아요. 오케이.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해서 열 평형까지 했어요. 자, 여기까지 할만하죠? 할만하지? 자, 이제 조금 어려운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뭐냐? 이제 어려워. 이제 어렵다.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잘 들으세요. 자, 그 밑에는 이제 열량과 비열이라는 걸 이제 이야기할 건데, 열량, 방금 얘기했어요. 열량이라고 하는 건 열의 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열의 양이다. 자, 열양은 열의 양인데 어디서 어디로 이동한다 그랬죠? 높은 온도의 물질에서 낮은 물질한테 이동하는 열의 양을 말하는 거야. 우리가 흔히 킬로칼로리, 칼로리라고 하는 게 바로 열량이에요. 여러분들 다이어트 같은 거 할 때 다이어트 하는 친구들 밥 한 공기에 지금 칼로리가 몇 칼로리예요? 막 이런 거 얘기했을 거야. 야, 밥 한 공기에 400칼로리야. 이 얘기가 뭐냐면 밥 한 공기를 먹으면 내가 먹어서 낼 수 있는 열의 양이 400kcal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 킬로칼로리 했던 그 칼로리라고 했던 것이 바로 열의 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위는 뭐냐면 킬로칼로리를 쓴다. 자, 킬로미터하고 같은 건데 1km는 1000m, 1kg은 1000g인 것처럼 1kcal는 1000칼로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1kcal라고 하는 열의 양이 있는데 그 열의 양이 정의를 어떻게 한 거냐면 물이 있을 때 일단 그림을 다시 좀 설명할게요. 이 1kcal라는 열의 양의 정의는 뭐냐면 열량이라고 하는 게 아까
킬로칼로리란 단위를 쓴다 그랬잖아. 그때 1킬로칼로리. 요 정의를 어떻게 정했냐면 우리 주변에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많은 게 물이란 말이야, 물. 그래서 물을 기준으로 많이 잡아요. 물 1kg을 준비해가지고 어 얘를 끓여. 얘를 가열해. 불로 가열하는 거야. 가열하면 얘가 온도가 올라가겠지? 그 온도가 온도 변화가 1도만큼 올라갈 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가 1도만큼 올라갈 때 흡수하는 열의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해돼? 자, 뭘 준비한다고? 물 1kg을 준비한다. 물 1kg을 가열했는데 가열하면 온도가 올라가겠지. 근데 딱 1도 올라갈 때만큼 올라갈 때 불을 딱 꺼. 그러고 그때 물이 흡수한 열의 양이 있을 거 아니야.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 물 1kg이 1도만큼 올리기 위해서 흡수한 열의 양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열의 양의 정의를 1kcal로 정의한 거예요. 자, 그럼 물이 2도 변하려면 물이 흡수해야 되는 열량은 몇 킬로칼로리 될까요? 써보세요. 몇 킬로칼로리 될까? 자, 물의 온도를 2도씩 올리고 싶어. 그럼 몇 킬로칼로리를 줘야 2도만큼 올라갈까요? 써봐요. 채연아? 그렇지, 재범아. 그렇지, 다현아. 맞아요. 1킬로칼로리가 1도씨만큼 올릴 때의 열량이니까 2도씨 올리려면 2킬로칼로리가 필요한 거예요. 자, 온도를 10도만큼 올리고 싶어. 물의 온도를 10도 올리고 싶어. 그럼 그때 필요한 열량은 얼마입니까? 써보세요. 그렇지. 10킬로칼로리가 필요한 거야. 이런 거야. 알겠어? 알겠니? 자, 그러면 자, 여기 물이 있어요. 1킬로칼로리의 정의가 뭐다? 물 1kg을 몇 도씨만큼 올리기 위해서 1도씨만큼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필요한 열량. 이 열량이 얼마다? 1킬로칼로리라고요. 알겠어? 자, 그렇다면 물 1kg을 20도씨만큼 내가 올리기 위해서는 그때 필요한 열량은 몇 킬로칼로리인가요? 써보세요. 몇 킬로칼로리야? 그렇지. 몇 킬로칼로리 써보세요. 자, 써보세요. 그렇지. 예. 20도 올리기 위해서는 그거 20배 필요할 거 아니야. 1도씨 올리던 거에 몇 배 필요하겠어? 20배 필요하겠지. 열이. 그러니까 필요한 열량도 몇 배만큼 필요하겠어? 20배 필요한 거야. 그럼 열량이 얼마 필요해? 20킬로칼로리가 필요하다. 이해돼요? 자, 좀 어렵다고 했어, 선생님이. 어렵다고 미리 예고했죠. 어렵습니다. 개념을 잘 잡아봐.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물 1kg이 아니라 물 10kg을, 물 10kg을 10도씨만큼 올리는데 필요한 열의 양이 있을 거 아니야? 이거 얼마일 것 같아요? 써보세요. 물 10kg을 질량이 10배야. 질량이 10배야. 10배인 질량을 10배만큼 온도를 높이고 싶어. 10배인 질량을 10배만큼 올리고 싶어. 1일까요? 100일까요? 자,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적은 양을 데우는데, 적은 양의 온도를 올리는데 필요한 열이 많겠어? 많은 양을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 많겠어요? 어? 여러분, 물의 양이 많아지면 온도 올리기가 쉬워, 어려워? 어렵잖아. 양이 많아지면, 양이 많아지면 물이 10배 많아졌어. 그러면 열량도 필요한 열도 10배 많아져야지. 그러니까 질량 때문에 10배 많아지고 온도 때문에 10배 많아지니까 필요한 열량은 100이 되는 거예요. 10 곱하기 10. 될까요? 자,
열량이 뭐냐? 흡수하는 열의 양이에요. 얘가 흡수하는 열의 양이거든. 열의 양인데 1kcal라는 양은 뭐냐? 물 1k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의 양을 1kcal다 라고 정의했다고. 자, 지금 첫 번째 뭐에 대한 이야기했냐면 열량에 대한 이야기했어. 열량. 자, 열량은 뭐다? 열량은 열의 양이다. 단위 뭘 쓴다? 킬로칼로리 쓴다. 이게 뭐다? 열의 양, 열량이다. 자, 처음 듣는 두 번째 용어가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 비열이라는 게 있어요. 비열. 이게 어려워. 비열. 자, 비열이 뭐냐면, 비열은 어떤 물질 1kg을 1도씨만큼 올리는데 필요한 열이 있을 거 아니야. 그 필요한 열량, 킬로칼로리를 비열이라고 하는 거야. 자, 뭐라고 비열의 정의가? 1kg을 1도씨만큼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 이게 비열이에요. 그래서 비열의 단위는 뭘 쓰냐면, 자, 여러분들, 방금 우리가 물에 대한 이야기 했어요. 자, 비열은 얘는 물질마다 달라요. 물질의 종류마다 다 달라. 똑같은 1kg을 1도씨만큼 올릴 때 필요한 열의 양이 물질마다 다 다르단 말이야. 근데 물은 아까 얼마라고? 그 양이 1kg이었지. 물은 이만큼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 얼마였냐면 1kcal였어요. 누가? 물이. 그러면 물의 비열은 얼마라고 할 수 있냐면 물은 1kcal가 필요하다. 언제? 1kg을 1도씨만큼 올리는데. 그래서 단위가 뭐냐면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씨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물의 비율은 얼마다? 1이다라고 하는 거야. 자, 비열이 1이라는 얘기는 뭐다? 물 1kg을 1도씨 올리는 데는 1kcal가 필요하다. 물이 기준이에요. 이게 비열이야. 자, 비열. 한마디로 말하면 비열은 뭐다? 필요한 열량이라는 거야. 1kg을 1도씨만큼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야. 자, 보세요. 자, 포인트 문제 들어갑니다. 포인트 문제 하기 전에 먼저 몇 문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A라는 물체가 있어. A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 A라는 물질 1kg을 얘가 20도였는데 얘를 21도만큼 1도를 올리는 거죠. 올릴 때 얘가 필요한 열의 양이 0.5kcal였어. 자, A의 B열은 얼마인가요? 숫자만 써봐요. 자, A의 B열은 얼마일까? 자, B열은 어떤 물질 1k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의 양이야. 이 물질은 A라는 물질은 1kg을 1도씨만큼 올리는데 0.5만큼 필요했대요. 그럼 얘의 비열은 얼마다? 써보세요. 얼마다? 필요한 열량이다. 얼마다? 그렇지. 0.5란 말이야. 단위는 0.5kcal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1kg을 1도씨만큼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기 때문에 0.5kcal per 킬로그램 도씨 이 뜻이에요. 오, 잘했어. 자, 퀴즈 들어간다. 자, 문제 들어가요. 자, 물질마다 비열이 다릅니다. 자, B의 비열 들어갑니다. B의 비열 찾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30초, 20초 시간 줄 테니까 20초 동안 생각해 보세요. 자, B가 1kg 있어요. 근데 B의 온도가 30도였어. 근데 얘를 31도로 1도만큼 올리는데 필요한 열이 있을 거 아니야? 이 필요한 열이 0.2kcal였어. 자, B의 비열은 얼마인지 다시 20초 줍니다. 20초. 10초만 줄게, 10초. 너무 쉽지? 좀만 기다려봐. 정답 쓰라가면서 하는 거야. 자, 포인트 문제입니다.
정답을 쓰세요. 쉽지? 비열이 뭐야? 비의 비열은 뭐예요? 비 1kg을 1도씨만큼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 비열인데 얼마예요? 그렇지. 0.2죠. 비의 비열은 0.2다. 단위는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씨가 된다. 됐어요? 잘했어요. 자, 1, 2, 3등. 누구냐? 오, 재범이, 진호, 건희, 4, 5, 6, 7. 서진이, 8, 9, 10, 11, 12, 13. 별소리. 축하해. 좋았어. 우리 사람이 오늘 없다 보니까 오늘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부터 사람 되게 많이 들어온다. 다음 주에 3학년 시작이잖아. 3학년 시작할 때 새로 입반하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다음 주부터 포인트 따기 쉽지 않을 거야. 그래서 오늘까지 포인트 많이 따두는 게 좋아요. 그래서 포인트 따는 문제 많이 해줄게. 어, 이게 비열이야. 알겠어요? 자, 그러면 자, 포인트 2점짜리입니다. 2점짜리. 어려워요. 잘 보세요. C라는 애가 있어요. C. 자, 이 C라는 물질은 내가 C 10kg을 있었는데 얘 온도가 몇 도였냐면 10도씨였어. 근데 얘를 20도씨로 올리기 위해서 자, DM으로 보내세요. 알겠지? 여러분 DM으로 보내 이번에는 선생님 DM 어떻게 보내는 거냐면 선생님을 딱 찍어서 그 받는 사람에다가 선생님을 딱 찍어서 보내면 DM이 되거든. DM으로 보내요. 자, 포인트 2점짜리예요. 정답자한테 모두 드릴 거예요. 자, DM으로 보내세요. 음. 자, 100kcal가 필요했다는 거야. 자, 무슨 말이냐? 얘를 10도씨짜리를 20도만큼 지금 몇 도 올리는 거예요? 10도만큼 올리는데 100kcal 필요했어. 10kg을 10도만큼 올리는데 100kcal가 필요했어요. 그렇다면 C의 비열은 과연 얼마일까? 몇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씨일까? 자, 30초 동안 정답 받도록 할게요. 보내세요. DM으로 보내세요. DM. DM으로 보내세요. 정답자 모두에게 드립니다. DM으로 보내세요. 30초 동안 받겠습니다. 네, 정답자도 있고 지금 정답자 아닌 사람도 있어요. 자, 10초 남았어요. 10, 9, 8, 7, 6, 5, 4, 3, 2, 1. 자, 지금까지 보낸 사람 중에 4명만 정답인데요. 자, 힌트 주고 포인트 1점짜리 다시 바꿀게요. 맞춘 친구들한테. 자, 정답 맞춘 친구들은 보내지 마시고. 자, 힌트가 뭐냐? 자, 봐봐. 비열의 정의가 뭐라고 했어요? 비열이 뭐라고 그랬어? 어떤 물질 1kg을 1도씨만큼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 바로 비열했잖아. 그렇지? 생각해봐. 생각해봐요. 자, 1kg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야. 근데 C는 지금 10kg을 올리는데 100kcal가 필요했다면 C가 그러면 1kg일 때는 얼마의 열량이 필요한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10도씨가 아니라 1도씨만큼 올리기 위해서는 얼마가 필요한지 생각해 봐. 그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 줘야지. 자, 정답을 보내보세요. DM으로. 자, 야, 정답 맞은 사람 중에 정답 바꾸고 틀리면 그 사람 틀린 거야. 잘 생각해. 자, 모르겠어? 어렵지? 어렵죠?
맞는지 아닌지도 모르겠어. 아, 자, 같이 볼게요. 이게 어려우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선생님이 공식을 하나 알려줄게. 이 공식 하나만 기억하면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자, 뭐냐? 바로 Q는 CMT. 자, 다 같이 외워보세요. 다 같이 시작. Q는 CMT. 해보세요. 시작. Q는 CMT. Q는 CMT. 자, 요거를 어떻게 외우냐면 시멘트 이렇게 외워. 시멘트. Q는 시멘트 이렇게 외워봐. 시멘트. CMT. 자, 여기서 Q가 뭐냐? Q 열량입니다. 자, C가 뭐냐? 비열이에요. C가 비열이고 M이 뭐냐? 질량이에요. 킬로그램 질량. 자, T가 뭐냐? 온도 변화예요. 알겠어요? 자, Q는 CMT만 알면 돼. 자, 그럼 해볼게. 자, C의 비열을 내가 알고 싶다. 그러면 Q는 CMT를 쓰는 거야. Q는 CMT를 써. 쓴 다음에 비열이 뭐라고요? 이게 C가 비열이잖아. 그러면 얘를 C에 관련된 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C는 뭐분의 뭐죠? MT분의 Q. 되나요? 잘 따라올 수 있어요? 그렇지, 진호야. 잘했어. 그러면, 자, MT분의 Q. 자, M이 뭐였어? 지금 이 녀석 몇 킬로그램을? 10킬로그램을, 그럼 10킬로그램을 몇 도씩 올리는데? 10도씩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 얼마였어? 100이었어. 얼마야? 1이야. 쉽지? 바로 나오죠? Q는 CMT만 알면 돼. 알겠어? Q는 CMT만 알면 돼. 되겠어? 음. 자, 서윤이, 건희, 서진이, 시연이, 진호까지 맞았어요. 자, 오케이. 자, 자, 문제 낼게. 다시 낼게요. 자, Q는 CMT 기억해라. 자, 다시 포인트 문제입니다. 자, 포인트 문제 들어갑니다. 이거. 자, 요거 식 그대로 써줄게요. 자, A라는 물질이 있어요. A라는 물질 20kg을, 얘를 5도씨만큼 올리는데 필요한 이때 필요한 열량이 50kcal였다. 그러면 A의 비열은 얼마인지 DM으로 보내세요. 자, 정답자 모두에게 드리겠습니다. 잘 생각해. Q는 CMT 공식에 넣으면 돼. 다현아, 다시 생각해봐. 그렇지. 정답자 지금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 10초 동안 받겠습니다. 그렇지. 다현아, 잘했어. 음, 별소리 잘했어요. 건이, 혜정이, 서진이, 시연이, 진호, 재범이, 려원이, 다현이, 별소리. 잘했어요. 계산 실수했죠? 음, 잘했어요. 잘했어. 이제 알겠어? 자, 해볼게. 어떻게 하라고? 이런 문제 나온다. 그러면 Q는 CMT 쓰시고 Q가 뭐라고요? 가해준 열량. C가 뭐라고? 비열. 자, M이 뭐라고? 질량. T가 뭐라고? 온도 변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뭐야? 비열이죠? 그러면 C에 관련해서 식을 바꿔봐. C는 MT분의 Q죠? 자, 질량이 얼마였어요? 20kg이었어요. 자, 온도 변화 5도만큼 변하는데 얼마 필요해? 50 필요해요. 얼마야? 0.5죠. 되니? 되니? 알겠어요? 네. 잘했습니다. 포인트 줬고요. 자, O2 151쪽.
2번 문제. 온도가 7도짜리인 액체 5kg에 10kg, 10kcal의 열을 가했더니 온도가 32도가 되었다. 자, 온도가 몇 도 변했어요, 지금? 7도에 32도 변했으니까 몇 도 변한 거야, 온도가? 25도만큼 변한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얘 5kg을, 얘 5kg을 25도만큼 올리는데 10kcal가 필요했다 이거야, 그지? 비열 구해라 이거잖아. 네, DM으로 정답을 보내보세요. 포인트 드립니다. 자, 소수점 잘 생각하시고, 방금 했죠? Q는 CMT 넣으면 돼. Q는 CMT. 자, 어떻게 하라고 같이 한번 해볼까? 얘들아, 같이 한번 해볼게. 봐봐. 뭐에다가라고? Q는 CMT. 자, Q가 뭐예요? 열량. 자, C가 뭐예요? 비열. M이 뭐예요? 질량. T가 뭐예요? 온도 변화. 자, C에 관련돼서 풀면 C는 뭐 분의 뭐? MT분의 Q. 자, 질량 얼마? 5kg. 자, 온도 변화 얼마? 25도. 얼마 열을 가했어? 10의 열을 가했어요. 그죠? 그러면 5, 20, 5, 1은 5, 25분의 2, 100분의 8, 0.08이죠. 3번입니다. 어? 3번이야. 알겠어? 어렵지? 그러니까 계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잘 해야 돼. 어, 잘했어. 좋아요. 음, 알겠니? 자, 그렇다면 이 비열에 담긴 비밀이 뭐냐? 자, 보세요, 한번. 3번. 밑에 3번 문제 있죠? 아까 얘기했듯이 물의 비열은 얼마라고 그랬어? 물의 비열은 1이에요, 1. 자, 물의 비열이 1이라는 건 얘는 얘 1kg을 1도씨만큼 올리는데 필요한 열이 1이라는 거야. 콩기름은 똑같이 1kg을 1도씨만큼 올리는데 필요한 열이 0.47이라는 거예요. 철은 1kg을 1도씨만큼 올리는데 필요한 열이 0.11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필요한 열은 얘를 같은 온도만큼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열은 물이 제일 필요한 열이 많죠. 그치? 비열이 제일 크니까. 맞죠? 필요한 열은 누가 제일 많아? 물이 제일 많아. 그 얘기는 만약에 같은 열을 줬을 때 온도가 가장 많이 올라가는 건 누구겠어요? 필요한 열이 많은 애가 온도가 많이 올라가겠어요? 필요한 열이 적은 애가 온도가 많이 올라가겠어요? 필요한 열이 적은 애가 열이 온도가 많이 올라가겠죠. 따라서 비열이 작은 애가 온도 변화는 가장 크겠죠. 자, 비열이 작다는 건 뭐야? 비열이 작다. 비열이 작다. 철처럼 첫 번째 보세요. 비열이 작다는 건, 비열이 작다는 건 얘를 가열하는데 필요한 열이 별로 많지 않다. 적다는 거고. 그 얘기는 같은 열을 줬을 때 쉽게 온도가 많이 올라간다는 거죠. 온도 변화가 크다는 거야. 같은 열을 줬을 때 온도가 많이 변하겠지. 조금만 줘도 얘는 변한다는 뜻이잖아. 1도만큼 올라간다는 거잖아. 따라서 3번에 보면 같은 열을 줬을 때, 같은 색이 불꽃을 가열했을 때
온도가 가장 많이 변하는 건 누구다? 바로 비열이 가장 작은 철이 온도는 가장 많이 변한다. 이거 이해될까요? 어렵죠? 어려운 거야. 그래서 비열의 정의는 이런 거야. 자, 비열의 정의. 자, 정리해 줄 테니까 써보세요. 자, 비열. 자, 지금 뭐 했어요? 열량과 비열했죠? 열량은 열의 양이었고요. 두 번째, 비열. 비열은 어떤 물질 1kg을 1도씨만큼 올리는데 뭐 한 거? 필요한 열량을 우리는 비열이다 라고 했었고 요 둘의 관계를 나타내는 공식이 뭐였다? Q는 CMT다. 요거 기억하자 그랬어요. 자, 그랬을 때 비열에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거. 자, 비열이 크다. 상대적으로 비열이 크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어, 같은 양을 같은 온도만큼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 크다는 거예요. 자, 비열이 크다는 건 뭐다? 비열이 크다는 건 얘를 가열하기 위해서 필요한 열의 양이 많다는 거지. 물처럼 물이 비열이 제일 큰 거예요, 여러분들. 물의 비열이 1이잖아. 물이 다른 물질보다 비열이 되게 커요. 그 얘기 뭐냐면 물을 가열하기 위해서 필요한 열의 양이 되게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만약에 같은 양에 이번에는 같은 열을 가해준다면 같은 온도가 아니라 같은 열을 가해준다면 이때는 비열이 크다는 건 필요한 열이 많다는 거니까 온도가 쉽게 변한다, 쉽게 변하지 않는다?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비열이 크다는 건 필요한 열은 많은 거고, 온도는 적게 변한다는 거야. 이거 이해될까요? 이거 정리해 두세요. 자, 비열이 크다, 필요한 열이 많다, 온도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 여름에 바닷가에 갔어. 그럼 여기에 모래사장이 있어, 모래사장. 모래가 있고요. 이 모래사장 밑에 뭐가 있냐면, 이제 여기에 바닷물이 있어요. 물이 있어요. 물의 비열은 물의 비열은 1이에요. 모래의 비열은 0.2예요. 자, 비열이 누가 크다? 물이 커요. 웬만하면 여러분 물보다 비열 큰 건 없어요. 물이 제일 비열이 크다 생각하면 돼. 그러면 햇빛이 모래하고 물에 동시에 햇빛이 가해진다 그러면 누가 더 빨리 뜨거워집니까? 온도 변화가 누가 더 클까요? 모래야, 물이야? 써보세요. 모래가 빨리 뜨거워져요? 물이 빨리 뜨거워져요? 그래, 모래가 빨리 뜨거워진단 말이야. 모래가 빨리 뜨거워져. 왜냐면 비열이 작으면 자, 비열이 크면 이렇지만 비열이 작으면 반대로 온도가 빨리 올라가고 빨리 식는 거예요. 물보다 모래가 빨리 온도가 올라가서 뜨거운 거야. 여러분 백사장 가면 그래서 어때? 여름인데 백사장 모래는 발바닥 뜨겁죠? 아 뜨거 아 뜨거 그러잖아. 근데 물은 어때? 시원하지. 왜 그럴까? 비열이 달라서 그런 거야. 비열이 작은 모래가 빨리 뜨거워지는 거예요. 알겠어? 자, 냄비가 있고요. 뚝배기가 있어요. 비열이 누가 크냐면 이 뚝배기는 흙으로 만든 뚝배기의 비열이 냄비보다 큽니다. 자, 그러면 같은 열을 가했을 때 누가 빨리 뜨거워질까요? 냄비가 빨리 뜨거워질까요? 뚝배기가 빨리 뜨거워질까요? 자, 1분이 지났어. 누가 빨리 뜨거워질까요? 비열이 작은 게 뜨거워진다고. 냄비가 더 빨리 뜨거워지는 거야. 뚝배기보다.
이 얘기는 뭐냐면 빨리 뜨거워진다는 거야. 빨리 뜨거워지고 빨리 식어요, 냄비는. 그래서 라면 끓일 때는 빨리 끓여야 되니까 냄비를 사용하는 거야. 뚝배기는 천천히 끓고 천천히 식어요. 그래서 끓는 데는 오래 걸리는데 식는 데도 오래 걸려. 그러니까 비열이 크면 온도가 잘 안 변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우리 몸에 여러분들 70%가 물로 돼 있어요. 물로 돼 있으면 좋은 점이 뭐야? 우리 몸의 70%가 물이면 온도가 쉽게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체온이 유지가 잘 되는 거예요. 그다음 우리나라 있으면 바닷가 지역, 동해안 이 바닷가 지역은 겨울철에도 그렇게 춥지 않아요. 왜냐면 바닷물이 있어서 물의 비열이 크기 때문에 바다 근처에 있는 지역은 여름에 온도가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가고 겨울에 많이 안 떨어져요. 비열이 크면 온도 변화가 작은 거야. 맞아. 그래서 국밥 같은 건 뚝배기 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야, 그지? 비열의 정의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은 요 정도 오늘 비열까지 정의를 좀 해보고요. 비열까지 정의를 해보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열 팽창을 제외하고 비열까지만 한번 공부를 해서 다음 시간에 비열 어려울 거야, 상당히 어려울 텐데 한번 자, 이거 한 문제만 해보자. 8번 문제 보세요. 8번. 152쪽이 8번. 이거 어려울 텐데. 8번 봅시다. 자, 지금 질량이 같은 두 물체 A와 B를 같은 세기로 가열했어요. 그랬더니 온도 변화가 이렇게 나타났어. A는 지금 몇 도 변했냐면 4분 동안 A는 10도에서 지금 30도만큼 변한 게 누구야? 이게 A야. 그지? A는 지금 30도까지밖에 안 변했어. B는 몇 도까지 변했어요? 10도에서 40도까지 변한 게 누구야? B야. 어, A는 몇 도 변했어요? 20도만큼 변했어요. B는요? 30도만큼 변했어요. 자, 그러면 A의 비열과 B의 비열은 몇 대 몇인지 한번 구해볼게요. 자, 뭘 이용하는 거냐면 Q는 CMT 이용하는 거야. Q는 CMT. 자, Q는 CMT에서 C는 뭐라고 그랬어? C는 MT분의 Q예요. 요 C가 뭔데? 비열이라고 그랬죠. 그럼 A의 비열은 A의 MT분의 Q를 써주면 되고요. B의 비열은 B의 MT분의 Q를 써주면 되겠지. 맞아요? 왜? B열의 공식이 MT분의 Q니까 MT분의 Q를 비교하면 B열을 비교하는 거란 말이야. 맞아요?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둘의 질량이 같다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A의 질량과 B의 질량은 1대1이에요. 그러니까 이 A의 M과 B의 M, 얘의 질량은 1대1이기 때문에 둘 다 1이라고 놓을 수 있어. 그리고 같은 세기의 불꽃으로, 즉 가해준 열량도 똑같다는 거야. 얘가 1이면 얘도 1인 거예요. 차이는 뭐밖에 없다? 온도 변화. 이렇게 가열했는데 A는 몇 도 변했어요? 20도 변했어요. B는 30도 변했어요. 그럼 온도 변화의 B가 몇 대 몇이에요? 2대 3이죠. 그러면 A의 비열과 B의 비열의 B는 몇 대 몇이 되는 건가요? 2분의 1 대 3분의 1이 되는 거죠. 이거 됩니까? 서진이 돼요? 자, 그러면 몇 대 몇이에요? 2분의 1 대 3분의 1은 몇 대 몇이에요? 3대 2죠. 이거 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자, 이거 되는 친구. 자, 돼요? 자, 비열 구하는 공식은 MT분의 Q인데, MT분의 Q에다가 질량과 열량은 똑같으니까 2를 넣어주고, 온도 변화의 B가 2대 3이니까 2대 3을 넣어주면 2분의 1 대 3분의 1이 돼요. 2분의 1 대 3분의 1은 3대 2가 되는 거예요. 수학이 약해 서지나? 음. 그래서
A와 B의 비율은 3대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틀렸는데 2번이 답인데 온도 변화는 A가 2 대 B가 3이 되는 거죠. 음. 비열의 B는 3대 2고요. 자, 어쨌든 우리 비열에 관련해서 상당히 어려운 건데 복습을 잘 해봐야 돼.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